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복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이의 어머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복순이가 산에서 약초를 캐다 다려주곤 하였답니다. 예, 복순아. 이제 이 어미약은 그만 가져오거라. 어머님이 건강해지려면 아직은 약초를 더 드셔야 해요. 내가 나 때문에 험한 산을 매일 오르니 너무 걱정스럽구나. 그런 생각일랑 마셔요. 이제 저도 이 꼴이 나서 산을 잘 탈 수 있어요. 어머니는 복순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이 왠지 미안하기도 하였지요.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거라. 동이 트자 복순이는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찾아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복순이는 약초를 캐러 다니다 보니 어느새 산처녀가 되어 있었지요. 복순이는 웬만한 곳은 모두 다녀봐서 이번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보는 곳은 험난해도 너무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약초를 캐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지요. 이곳은 험난해도 너무 험난하구나. 하지만 어떻게든 이곳을 넘어가야 약초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어머니 약을 지어드릴 수가 있어. 복순이는 가파른 바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래로는 낭떠러지가 까마득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가파른 바위를 거의 빠져나올 때쯤 갑자기 바위 틈에서 웬 뱀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복순이는 깜짝 놀라 발을 헛딛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낭떠러지로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지요. 낭떠러지로 떨어진 복순이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높은 바위에서 떨어지는 복순이를 본 청년 달보기가 있었습니다. 달보기는 사냥 중이었지요. 헌데 자신도 위험해서 오르지 않는 곳을 처녀가 오르고 있자 달보기가 걱정이 되어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보기는 처녀가 떨어진 곳으로 잽싸게 달려가 보았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달보기가 아무리 불러봐도 처녀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리 한쪽이 부러지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의식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달보기는 복순이를 업고 자신의 산채 오두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웬 처녀냐? 언덕바위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그러느냐? 어디 한번 보자꾸나. 달보기 아버지는 복순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다리에 막대기 여러 개를 대고 꽁꽁 묶어주었지요. 뼈는 다리만 부러졌구나. 나머지는 타박상 정도이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복순이의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어디인가요? 정신이 좀 드신 게요? 이곳은 산중 오두막집이요. 복순이는 의식이 돌아오고 나니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제가 며칠 동안 누워 있었나요? 꼬박 사흘간 누워 있었습니다. 벌써 사흘이나 지났나요? 복순이는 어머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몸이 쇠약한 어머님이 홀로 계셔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서 빨리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복순이는 말을 마치고 일어나려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금 일어나는 것은 무리요. 다리도 부러지고 몸도 성한 곳이 없어. 그러니 몸이 나으려면 몇 달은 누워 있어야 할 것이요. 몇 달은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에 복순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는 그런 복순이를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뒤로하고 어머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는 그런 복순이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다녀오겠소. 집이 어딘지나 알려주시오. 달보기는 복순이가 알려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불러보았지요. 어디서 오시었소? 복순이가 보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복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복순이 어머님 묻는 말에 달보기는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님의 걱정이 커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복순이 처자가 발에 가시가 찔려 걸을 수 없어 대신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아이고 저런, 어쩌다 발에 가시가 찔렸단 말이요. 그래도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구려. 그런데 우리 복순이와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요? 복순이 어머님 말에 달보기는 무어라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냥꾼이온데 복순이 처자는 산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소. 보아하니 인물도 훤하고 심성도 착해 보이는구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펴보니 복순이 어머님의 약은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쌀독도 바닥이 나 있었지요. 그리하여 달보기는 복순이가 알려준 의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사고 쌀도 사왔지요. 아니 복순이와 어떤 사이길래 내게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으면 되겠소. 어머니는 달보기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무척 착해 보였지요. 어머니는 달보기가 사윗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복순이와 저는 친한 벗이니 너무 염려 마시고 우선 몸부터 건강하셔요. 달보기는 복순이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있는 오두막 집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저 늠름한 모습 좀 봐. 어찌 저리 튼실하고 상냥할꼬. 어머니는 뒤 돌아가는 달보기를 보면서 사위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골에서 복순이가 언제 저런 청년을 다 만나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복순이가 무척 기특하였지요. 달보기는 이마에 땀방울이 잔뜩 맺혀서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어떠하시던지요? 어머님은 무탈하시오. 약재와 쌀을 가득 채워 놓았으니 앞으로 한 달은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다리가 났거든 꼭 은혜는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복순이와 달보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복순이 다리뼈가 붓는 동안 달보기가 곁에서 지켜주었지요. 밥도 챙겨주고 약도 발라주며 두 사람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도 통하는 것이었지요. 달보기는 복순이에게 산딸기도 따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꽃들도 꺾어다 주었지요. 달보기는 복순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자란 달보기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순이는 친구도 되었고 사랑하는 연인도 되었지요. 달보기는 복순이만 보아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순이 다리가 나오면 청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복순이도 그런 달보기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산골이다 보니 총각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던 복순이는 처음 알게 된 달보기만 보아도 가슴도 뛰고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내게 업히시오. 어딜 가시게요?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달보기는 복순이를 업고 어느 커다란 아름들이 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속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새끼 다람쥐들이 있는 것이었지요. 어머 예뻐라.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있을까요? 복순이는 새끼 다람쥐들을 무척 예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밝고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복순이를 보니 달보기도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 기뻐하던 복순이가 중심을 잃고 갑자기 달보기 가슴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내 두 사람은 서로 입맞춤을 하였답니다. 사냥꾼 달보기와 약초캐는 복순이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태어나 처음 설레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첫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 흐르고 달보기가 갑순이에게 말했습니다. 갑순처자,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혼이 나면 어떻겠어? 저도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도 나누고 혼약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니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달봉님이 어머님께 다녀오신 지 꼬박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어머님이 걱정됩니다. 어머님이 그리 걱정되시오. 그렇다면 내 오늘이라도 당장 다녀오겠소.
복순이가 어머님을 걱정하자 달복이는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향해 들뜬 마음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산을 내려가 마을에 당도해 보니 마을이 온통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복이는 깜짝 놀라 복순이 집으로 얼른 달려가 보았습니다. 허나 복순이 집도 불에 타고 어머님은 흔적도 없었지요. 그러자 달복이는 복순이 어머님을 찾아 마을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헌데 마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야? 그리고 복순이 어머님은 어디로 가신 것일까? 달복이가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돌담 아래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왜군 병사들이 들이닥쳐서는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죄다 잡아갔다오. 그럼 복순이 어머님도 잡혀가셨나요? 나는 숨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몰라도 아마도 집에 없으면 그랬을 것이오. 노인의 말을 듣고 달복이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다니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외병들이 마을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지 아시나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나 동쪽으로 향하는 것까지만 보았소이다. 그렇구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소. 청년도 조심하시구려. 그들은 갑옷을 입고 서슬퍼런 검으로 무장을 하였더이다. 알겠습니다. 노인장께서도 몸조심하셔요. 달복이는 노인을 치료해주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데려간 외병들을 쫓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쉬지 않고 한참을 달리다 보니 저 멀리서 군대의 행렬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복이는 더욱 빠르게 달려가 보았지요. 그렇게 근접한 곳까지 접근해 숨어서 지켜보니 왜군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복이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행렬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복이는 숨어서 왜군을 계속 쫓아가 보았지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쫓아가 보니 왜군들의 막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왜군들의 진영이었지요. 그리하여 달복이는 왜군 진영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 왜군 진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펴보니 어느 막사 하나에서 조선의 여인들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달복이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보초병들의 눈을 피해 마을 사람들이 있는 막사로 숨어 들어갔지요. 막사 안은 어두워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순이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달복이는 가져온 부싯돌을 이용해 작은 불을 만들어 막사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복순이 어머님이 있는 것이었지요. 어머님 걸을 수 있겠는지요? 아니,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복이는 복순이 어머님을 번쩍 들쳐업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는 것이었지요. 이보시오. 나도 좀 데려가시오. 나도 좀 데려가시오. 여럿이 움직이면 눈에 띄기 쉬워 자칫 목숨도 잃을 것이요. 그러니 내 곧 다시 오리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오. 알겠소. 꼭 다시 와서 우리도 데려가 주시오. 알겠소. 내 약속하리다. 달복이는 마을 사람들과 약속하고 복순이 어머니를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천으로 전체를 가리고 막사 밖을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입구를 지키는 보초병들 외에는 모두 잠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복이는 재빠르게 몸을 숨겨가며 진영의 울타리까지 도달하였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웬 놈이? 왜군 병사 하나가 달복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복이는 잽싸게 단도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단도는 빠르게 날아가 왜군 병사의 목을 관통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왜군 병사는 외마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복이는 잽싸게 진영을 빠져나와 숲속으로 달려갔지요. 숲속 깊숙이 들어온 달복이는 어머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곳은 안전하니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가서 마을 사람들도 데려오겠습니다. 이복의 청년 고맙소. 허나 몸조심하시오. 알겠습니다.
밤이슬은 차가우니 이천을 두르고 계시지요. 달보기는 복순이 어머님을 숨기고 다시 막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영을 지키는 가장 끝에 있는 보초병들부터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다 보면 보초병들에게 들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보기의 몸은 표범보다 빨랐습니다. 소리 없이 접근하여 단숨에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보초병들을 모두 제거한 달보기는 다시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나를 따르시오. 절대 소리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조용히 달보기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왜군 진영 밖까지 데리고 나갔지요. 아니 그런데 그때 왜군의 병사 하나가 소피 보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탈출이다. 인질들이 탈출한다. 왜군 병사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뒤를 맡을 테니 어서 숲으로 도망들 가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숲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왜군 진영의 막사에서는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지요. 달보기는 마을 사람들이 무사히 숲으로 사라질 때까지 왜군 병사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왜군 병사들은 한꺼번에 수십 명씩 검을 들고 달려드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달보기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보기의 검술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달보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검술이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라이들도 달보기의 검을 넘어설 수가 없었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한 외병들은 일부는 달보기를 에워싸고 일부는 숲으로 달아난 마을 사람들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는 포위망을 뚫고 마을 사람들을 쫓는 외병들의 뒤를 치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덤비다 보니 달보기도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수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지요. 그렇게 달보기도 지쳐가고 있을 때쯤 한쪽에서 왜군의 병사들이 푹푹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달보기의 아버지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달보기 아버지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하고 임금을 호위하던 호위무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최고의 무사였지요. 달보기 아버지 검의 외병들은 추풍낙엽 떨어지듯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도 다시 기운이 솟는 것이었지요. 여긴 내가 맡을 테니 어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피하거라. 어느새 외병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달보기까지 뚫고 들어온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달보기는 왜군 병사들에게서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왜군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놓고 있었지요. 그러자 달보기는 가차없이 왜군 병사들을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왜군 병사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달보기는 마을 사람들과 복순이 어머님을 데리고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어요? 아이고 복순아, 내가 많이 다쳤나 보구나. 복순이와 어머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소이다. 덕분에 살게 되었소. 나는 다시 아버님께 가볼 것이요. 그러니 모두 이곳에서 쉬고들 있으시오. 달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오두막집에 남겨두고 다시 왜군 진영으로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아버지도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그래, 나는 괜찮다. 너는 다친 곳은 없느냐? 네, 저도 다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어쩌다 나라에 이런 난리가 났을까요? 그런데 날이 밝으면 추격조를 꾸려 다시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구나. 그리하여 달보기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더욱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리가 부러진 복순이를 달보기가 업고 갔지요. 복순이는 가벼워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복순이의 몰캉몰캉한 느낌은 달보기의 등을 타고 심장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까지 붉어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무겁지 않나요?
무겁긴요. 너무 가벼워서 있는 줄도 모르겠어. 복순이는 달보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험한 산을 업고 오르는 달보기가 너무 힘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달보기의 등은 너무 듬직했습니다. 쩍 벌어진 어깨에 무척 단단한 근육들. 복순이의 가슴도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 맞닿은 몸으로 통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달봉님의 몸은 어찌 이렇게 단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아버님께 매일매일 무술을 전수받고 있답니다. 나도 이제 내년이면 20세가 되니 무과대회에 출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단단한 것이군요. 나라의 병고가 들어 마을에도 난리는 났지만 그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를 업고 산을 넘는 동안에도 두 사람의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을 올라오느라 많이들 힘들었을 테니 이곳에서들 쉬시지요. 고맙소. 그런데 어쩌다 나라에 이리 큰 병고가 들었는지 걱정입니다. 달복이 너는 이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있거라. 아니 아버님은 어쩌시려고요? 나는 추격꾼들을 따돌릴 것이다. 저들은 반드시 발자국을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니라. 달보기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수많은 왜군 병사들을 홀로 상대한다는 것은 위험이 크기 때문이었지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마을 사람들에겐 내가 필요하느니라. 그리고 복순이도 잘 지켜주거라. 그리하여 아버지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보기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산을 내려간 아버지는 저 멀리서 추격대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말을 타고 추격해 오는 병사들은 좋기 100명은 되어 보였지요. 추격대는 마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대로 가면 마을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홀로 추격대의 옆으로 돌아가 기습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출귀몰한 솜씨로 적들을 베어나가기 시작하였지요. 적의 말을 빼앗아 타고 적들 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달보기 아버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적들의 시체들로 가득하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적들은 수십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력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몇 명만을 남겨두었을 때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관통하는 것이었지요. 총을 맞은 아버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병사들을 더 쓰러뜨렸지요. 그런데 또 총알이 날아와 아버지의 허벅지를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쓰러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니 아버지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장과 일전을 벌였지요. 아버지는 적의 대장 칼날에 팔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에서 검이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적장의 칼은 아버지의 뱃속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두 손으로 적장의 칼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는 힘을 쏟아 적장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적장의 칼로 적장의 목을 향해 휘둘렀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아버지의 칼이 스쳐간 적장은 목이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한 병사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지요. 총을 쏜 병사도 아버지의 칼을 맞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망도 못 가는 것이었지요. 아버지의 두 눈이 감김과 동시에 아버지의 손에 든 칼은 총을 쏜 병사의 목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추격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과 마을 사람들을 구하고 이승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라의 병고도 끝이 났습니다.
왜군은 모두 물러나고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지요. 한편 적들의 시체들 속에서 아버지를 찾은 달보기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달보기의 울음소리는 온 산에 메아리 치고 또 메아리 쳤지요. 홀로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달보기는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보기는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3일 밤낮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달보기는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의 묘를 써드렸지요.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달보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과 시험에 응시하였지요. 달보기는 무과 시험에서 최종 우승하여 묵과의 장원 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달보기는 삼군부 5위부사 장군이 되었지요. 장군이 된 달보기는 복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장군 옷을 입고 말 타고 가는 달보기는 위엄이 넘치고 있었지요. 복순이 집에 도착한 달보기는 복순이 어머님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오시게나. 자네가 장군이 되었다니 정말 감축하네. 자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자네가 사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지. 헌데 이렇게 장군이 되어 사위가 되다니 내가 너무 감격스럽구만. 달보기는 어머님께 큰절을 하고 복순이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찾아갔지요. 아버지 이놈이 3군부 5위부사 장군이 되었습니다. 절 받으시지요. 달보기는 복순이와 함께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복순처자가 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부디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달봉님을 내조하여 달봉님이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린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달보기와 복순이는 혼례를 치르고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훗날 훌륭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지키는 큰일을 하였답니다. 옛말에 거한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방심하면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의미랍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